네, 이번에는 R을 이용해서 2개 이상의 집단을 비교하는 아노바 분석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외부 데이터를 R에서 읽어오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려고 R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셋을 제가 일부 편집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번 데이터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 확장자명을 가지고 있는데 바로 CSV 파일입니다. 이 CSV 파일은 차지하는 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마주치게 되는 데이터 형식인데요. 이 CSV는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의 줄임말로 값들이 콤마, 다시 말해서 쉼표로 분리되어 있는 데이터입니다. 이 CSV 파일은 엑셀로도 열 수 있는데요. 데이터가 원래 어떻게 생겼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저는 한번 메모장으로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PPT에 나온 것처럼 데이터가 쉼표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CSV 파일을 R에서 불러와가지고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져온 데이터는 R에 내장되어 있는 투스그로스라는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비타민 C를 기니피그한테 이제 투여를 하게 되는데요. 이 투여 용량이 기니피그의 이빨 길이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기니피그를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각 비타민 C 용량을 0.5mg, 1mg, 2mg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투여한 다음에 기니피그의 최종 이빨 길이를 기록해둔 그런 데이터입니다. 저는 이번에 비타민C 투여 용량에 따라서 이빨 길이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연가설은 용량에 따라 치아 길이의 차이가 없을 것이다가 되겠고요. 대립가설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CSV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 아래에 있는 readcsv라는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엑셀 데이터를 불러올 때랑 동일하게 파일이 저장된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뒤에 sep이라는 파라미터는 separator의 줄임말로 각 값들이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아까 저희는 텍스트 파일을 열어서 값들이 쉼표로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했죠. 따라서 여기에는 쉼표를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문자형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혹 확장자명이 CSV, 콤마 세퍼레이티드 밸류임에도 불구하고 콤마가 아니라 띄어쓰기나 슬래시 같은 걸로 구분된 파일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구분자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어왔으니 스트럭처 함수를 다시 사용해서 구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읽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칼럼은 치아 길이를 의미하는 랭스의 줄임말이겠죠. 그리고 투여 용량을 의미하는 도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 칼럼 안에는 수치형 변수가 들어있고 총 30개의 관측치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이터들과 마찬가지로 서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기초 통계량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랭 칼럼만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최소값, 평균, 최대값 이런 거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지금까지랑 마찬가지로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분포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스그로스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랭스라는 이름의 칼럼을 이 달러라는 연산자를 사용해서 추출을 하고 이것을 다시 히스토그램으로 인자로 집어 넣으면은 예쁜 종 모양이 그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다음으로는 박스 플롯을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아까 물결 표시는 by라는 뜻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length by dose. 다시 말해서 용량에 따른 길이를 확인할 텐데 이때 용량과 길이가 포함된 데이터는 이제 이름이 투스그로스였었죠. 그래서 그대로 또 입력해서 결과를 확인하면은 눈으로 보기에도 투여 용량이 커질수록 치아 길이가 길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이가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산 분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호출하는 함수는 Analysis of Variance의 줄임말로 AOV라는 함수입니다. 지금까지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물결을 이용해서 한번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에 따른 길이를 보는 거니까 길이가 앞에 나오고 용량이 뒤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도스라는 칼럼에 팩터라는 함수가 한 번 더 씌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팩터는 카테고리컬 데이터,
다시 말해서 범주형 변수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타입입니다. 예를 들면 성별 같은 경우가 이제 팩터 데이터일 건데요. 이 도스 컬럼 안에 있는 값은 아까 이제 스트럭처를 통해서 확인을 했지만 수치형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용량이 숫자로 쓰여 있더라도 분석을 진행할 때는 이 숫자를 범주형으로 바꾸어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거겠죠. 그래서 이 도스라는 변수를 범주형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수행된 결과값을 리절트라는 이름의 변수로 할당을 해주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은 결과를 그대로 출력할 때보다 이 서머리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해야지 결과표가 더 보기 좋게 출력되기 때문인데요. 서머리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리절트 결과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순서대로 자유도 Degree of Freedom 줄여서 DF 이렇게 써 있고요. 그다음에 자승합, 그다음에 평균 자승합, 그다음에 F값, 그다음에 F에 대한 P값 이렇게 표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P값을 한번 확인해 보면은 매우 작은 숫자가 나타났고 또 별이 3개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0.001의 유의 수준에서 영가설이 기각되었고 비타민C 용량에 따라서 치아 길이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설이 지지되었죠. 그런데 이렇게 분산 분석만을 진행하면은 정확히 어느 집단과 어느 집단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발생했는지 이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후 분석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는 투키의 사후 검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분산 분석을 수행한 결과값이 저희는 리절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해 두었는데요. 이것을 투키 HSD라는 함수에 인자로 넣어주고 그대로 실행을 하면은 결과표가 다음과 같이 반환이 됩니다. 이 표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맨 왼쪽에 이 값들이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의 평균값을 뺀 결과 요거를 알려주고요.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한 P값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값을 아까 각각 알려드린 포맷 함수를 이용해서 픽스드 노테이션으로 바꾸어서 확인을 해보시면은 모두 유의미한 아주 굉장히 작은 숫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0.5mg 투여한 그룹은 1mg과 2mg과도 다르고 1mg 투여한 그룹도 2mg를 투여한 그룹과 다르다. 모든 경우에서 이제 차이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분산 분석에 대한 실습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상관 분석과 회귀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는 방법과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그다음에 CSV 형식의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 이 3가지를 이용해서 실습을 진행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부터 데이터의 출처를 R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내장 데이터셋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R에 내장된 데이터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R에서는 테스트나 교육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많은 데이터셋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과 간단한 설명을 확인하려면 데이터라는 명령어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이게 모두 R에서 오픈하여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목록입니다. 쭉 내리다 보면 스위스라는 이름이 보이실 건데요. 이번에는 이 스위스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장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은 그냥 R에서 정의하고 있는 데이터셋의 이름을 그대로 스크립트 창에 입력하면 됩니다. 제가 사용한 이 스위스 데이터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스크립트 창에 물음표하고 그대로 스위스를 입력하시면 관련 정보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는 1888년 스위스의 47개 지역에 대한 각종 사회경제적 지표를 포함하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테이블의 로우는 특정 지역의 이름이고 칼럼은 순서대로 해당 지역의 출생률, 그다음에 남성 중 농업 종사 인구 비율,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징용자의 비율, 그다음에 징용자 중에 초등학교 이상 교육 수준을 가진 비율, 그다음에 가톨릭 인구 비율, 그다음에 유아 사망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위스 데이터의 구조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structure라는 함수를 이용했는데 데이터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나만을 확인하려면 이 class라는 함수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 보시면 데이터 프레임 형식임을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엑셀에서 보는 것처럼 예쁘게 데이터를 확인해 보기 위해 view라는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로우의 이름이 스위스에 있는 각 지역의 이름임을 확인할 수 있고 칼럼은 아까 소개한 것처럼 각 지역의 사회경제적 지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상관 분석을 진행하기 전에 데이터의 산포도를 확인해서 가시적으로 각 요인 간의 관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산포도를 그리는 함수는 플롯인데요. 플롯이라는 함수 안에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통째로 집어넣으면 다음과 같이 모든 요인 사이의 산포도가 간편하게 출력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보니까 저는 농업인구 종사 비율과 교육 수준 이것이 약간 우하향하는 어떤 선형 모습을 띠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그래프만 약간 크게 그려보려고 합니다. 한 요인과 다른 요인의 관계를 산포도로 나타내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두 벡터 값을 차례로 플롯이라는 함수 안에 인수로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까 달러라는 표시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특정 이름을 가진 칼럼을 반환하는 연산자였죠. 그래서 스위스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농업 종사 비율을 하나의 벡터로 집어넣고 똑같이 스위스라는 데이터 프레임 안에 있는 교육 수준을 다른 벡터로 집어넣어서 산포도를 한번 그려봤더니 다음과 같은 결과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약간의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관이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할지 이것을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교육 수준과 농업종사 인구 비율에 대한 분포를 간단하게 확인해 주었습니다. 이거는 반복해서 동일한 코드를 복습 차원에서 제가 시행한 것이니까 확인만 간단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래에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함수의 이름은 core.test, correlation의 줄임말이겠죠. 자, 이건데요. 이제 코드를 보시면 대충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 안에는 서로 관련성을 보고 싶은 두 가지 변수를 각각 벡터 형태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실행해서 결과값을 확인해 보면은 피어슨 상관계수가 아래에 제시되고 이 상관계수에 대한 P값이 또 제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P값이 아주 작게 나타났죠. 따라서 스위스에서 교육 수준과 농업인구 비율은 0.64 정도의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석하자면은 농업인구 비율이 낮은 지역에서는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것은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님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제가 가장 궁금했던 이 두 변수 간의 상관을 확인했는데 전체 변수들끼리의 상관은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방금은 core.test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상관계수와 이제 각종 통계량을 확인했는데요. 그냥 core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은 간단하게 전체 변수들 사이에 피어슨 상관계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상관은 당연히 1이 나오고요. 대충 눈으로 보면은 교육 수준과 높은 점수를 받은 징용자의 비율, 이 두 개가 가장 강한 마이너스 0.68 정도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상관관계까지도 실습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을 여러 번 실습해 보니까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헷갈리더라도 천천히 따라오시고 모르는 게 있으면 R이나 아니면 구글에 검색을 많이 해보셔야지 더 빨리 늘 것이니까 검색을 꼭 반드시 생활화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